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 지금인데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북한 동향과 함께 북한 향방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차 핵실험 관련으로 북한이 연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북한 내부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북한에 그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월 5일 날 일당백 9호 제시 50주년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일당백 9호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잘 관철해 나가야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당 조직과 일꾼들이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시다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인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행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생일을 맞이해서 이를 경축하기 위한 영화 감상회가 있었고요. 김정일아 축전 선전화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 우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 동향을 볼 때 작년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김정일 생일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당백 9호 제시 50돌 기념 보고회에 이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참석했습니다만 이 최룡해 계급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월 5일 일당백 9호 제시 50돌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차수 계급장을 달고 나왔습니다. 최룡해는 작년 12월에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바가 있는데요. 2월 5일 상황을 봤을 때 51일 만에 복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수, 대장 등 북한의 계급 체계가 우리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북한 이해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계급 체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계급 체계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는 대원수, 원수, 차수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대원수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대원수에 해당하고요. 대원수 다음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김정은이 지금 원수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차수인데요. 그 차수 밑에 계급은 또 우리와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장, 상장, 중장, 소장의 계급이 있습니다. 2월 5일 최룡해가 대장에서 차수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최룡해의 계급장을 보고 파악을 한 것인데요. 대원수와 원수, 차수는 큰 별 하나로 되어 있는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 배경 문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부터 소장은 작은 별로 구성되어 있는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이었던 최룡해가 그동안은 작은 별 4개의 계급장을 달고 나왔었는데요. 2월 5일에는 큰 별로 된 계급장을 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김정일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 김정일 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한 사람의 생일은 잘 챙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 생일은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 해인 2012년 1월 12일에는 김정일 생일을 강명성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생일도 4월 15일인데요. 태양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일을 명절로서 지정한 것은 가계 우상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북한의 대남 동향 또한 궁금한데요. 지난주 특기할 만한 내용 있습니까? 예, 지난 2월 6일 밤에 북한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대변인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물자 반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월 6일 국회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개성공단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모든 특혜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었던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해서도 전쟁 책동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네, 더불어 북한의 대외 동향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한 주간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 북한의 대외 동향은 큰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 발생의 원인이다. 그리고 자주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미국을 계속 반복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의 그 유엔 대북 제재 지지 담화 선언과 그리고 군국화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 대내, 대남 대외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북한 주요 일정 또한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김정일과 관련된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2월 10일은 우리와 똑같은 설 명절을 지내고요. 2월 14일은 김정일 대원서 칭호를 수여한 1주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은 김정일 출생일이고요. 나이로 따지면은 71번째 생일이고요. 사후 2번째 생일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김정일 생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일에 대한 그 우상화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북한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남면이나 대외적인 면에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비난 수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면에서는 정권 교체기라는 이 시기적인 면을 최대한 고려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을 하고요. 또한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대북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핵실험 시사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비난과 위협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등 물리적 도발에 대한 정당성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당성에 두고 계속 비난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세분석국 강연서 서기관님 모시고 지난 한 주간의 북한 동향과 함께 앞으로 한 주간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기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금이었습니다.